아끼면 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껴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아끼면 거지같이 살던가 진짜 거지가 되던가 둘 다 거지, 어차피 거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오늘은 아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7평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75평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집에서 옷을 팔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을 팔면서 많은 성공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금 살만하다 싶을 때 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인지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후에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 쓴 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의 책 저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끼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아껴봤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 생활 시작했을 때 7평 원룸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첫 아이를 임신을 했고 7평 원룸에서, 그리고 나서 조금씩 키워나갔거든요. 근데 아이를 임신하고 하니까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평수로 갔고, 그때 9천만 원짜리 집을 처음 7평은 3,900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그 다음 전세는 9천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천만 원짜리 동탄에 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2년이 재계약이 할 때가 됐는데 가격이 거의 1억이 오른 거예요. 정말 아끼고 살았는데도 그 오른 전셋값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낀 이야기는 1박 2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끼려고 전단지를 보고 마트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여기가 뭐 바나나가 싸다 그러면은 바나나를 사고, 한 500원, 1000원 아끼려고 그 옆에 두 블럭 옆에 마트를 또 갔어요. 거기는 뭐 우유랑 뭐 양파 사려고. 그런 식으로 어, 음, 뭐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정말 지나고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끼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아끼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더 빠르게 불을 더 빠르게 더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저는 아이 임신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애들 용품들도 다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신발도 큰아이 신발을 막 1년치 한 사이즈를 중고로 뭐 37,000원, 8,000원에 5켤레 묶음으로 된 거 사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짝퉁 크록스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1년을 해결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크록스에 쓰여있던 나도운을 잊지를 못해요. 거기에 도우니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그 신발을 1년을 신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작은 아들이 또 그거를 1년 또 신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 신발을 다 해결을 했고, 모든 걸 다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고 했던 것 같아요. 안 쓰는 건 어떻게라도 다 팔아보려고 했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안 입게 된 옷도 1,000원에도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정말 이거 다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살고,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레버리지라고 아세요? 론모어가 쓴 레버리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차라리 나를 개발하는 데 썼어야 됐어요. 돈 몇 푼 아끼려고 했던 그런 행동, 그 시간과 에너지를 책을 읽고 내 경험에 투자하고 나에게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엉뚱한 곳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끼는 걸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 회장님의 그 웰싱킹의 책에도 보면 아끼란 얘기가 없어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거기도 보면 아끼라는 얘기가 없어요. 돈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게 아니고 돈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그렇게 막 가만히 모아두지 않아요. 어딘가로 흘려보내거든요. 돈은 모이면 썩는 거예요. 돈의 역할 자체가 그래요. 돈의 역할 자체가 물건을 교환하고 어딘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환하려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어딘가 이렇게 고여 있다면 저는 그 돈은 별로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리에 다카우미가 쓴 가진 돈을 몽땅 써라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얻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산을 불린 거에는 아끼는 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껴서 시드머니를 뭐 이렇게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근데 아끼는 것과 낭비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낭비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뭐, 명품백을 사거나, 소비를 낭비면 안 하면 되지. 뭐, 저처럼 아끼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시간을 사잖아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잖아요. 레버리지로.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몇 푼 아끼는 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펑펑 쓰면 그게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저는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암에도 걸려봤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에도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저는 뭐 쿠키 같은 것도 좋아해서 건강한 그런 거를 스콘이나 이런 걸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사 먹어요. 그리고 그 요리를 안 하는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더 쓰는 거예요. 책도 읽고 책을 쓰기도 하고 저 유튜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곳에 더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끼면 저는 아끼면 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껴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아끼면 거지같이 살던가 진짜 거지가 되던가 둘 다 거지, 어차피 거지 아닌가요? 근데 아끼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아끼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나의 자기 개발과 경험에 투자하는 것에 써야 한다. 저는 이게 더 빠른 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